잘 나가던 미용시술 의사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수입을 거의 포기하고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서 떠난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분은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? 바로 이 한 문장이 한 의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. 아니, 그냥 평범한 진료실에서 시작된 이 생각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모든 걸 바꾸게 됐을까요? 참 궁금하죠. 자, 이 의사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일단 그가 원래 어떤 세상에 있었는지부터 봐야 해요. 그러니까 오로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쫓던 아주 바쁜 미용 클리닉. 바로 그 한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떤 중년 여성분이 병원을 찾아왔어요. 볼이 좀 패였다면서 필러 시술을 받고 싶다고요. 그래서 시술을 해드렸죠. 누가 봐도 완벽하게 잘 됐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몇 주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. 자꾸만 얼굴에 불균형이 느껴진다면서 시술을 더 해달라고 하셨죠. 바로 그 순간 장 원장님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. 아,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분이 얼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구나. 보이지 않는 저분의 마음에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 원장님 앞에는 선택지가 딱 두 개가 놓인 셈이에요.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면서 높은 수입을 계속 버는 길. 다른 하나는 돈은 훨씬 덜 벌겠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서 진짜 만족감을 얻는 길. 그리고 그는 바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. 이건 정말 직업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점프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큰 결심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거기서 진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벽에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문제가 이분의 진짜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해요. 정신과 레지던트 시절이었어요. 정말 심각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. 분명히 꼭 먹어야 하는 약인데 환자들이 자꾸 거부로 하는 거예요. 이유를 들어보니까 살이 찐다는 부작용 때문이었어요. 특히나 섭식장애 환자분들은요, 상담 시간 내내 그냥 체중 얘기만 하니까 이 근본적인 마음 치료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였던 거죠. 아, 정말 환자를 돕고 싶은데 이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몸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때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. 바로 이 경험들 때문에 장 원장님은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. 그건 바로 뇌가 뭐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장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어요. 그러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뇌도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마음을 진짜 제대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 몸을 같이 돌봐야 하는구나, 이런 확신이 딱 생긴 겁니다. 네,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서요, 장 원장님은 레지던트 끝나자마자 바로 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스트레스 받으면 왜 그렇게 막 음식이 당길까요? 야식이라던가 단 거라던가. 이게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뇌를 막 흔들어서 야, 빨리 보석 내놔 하고 소리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내 탓,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장 원장님의 치료법은 좀 특가래요. 한번 보실까요? 첫 번째, 몇 킬로 빼고 싶으세요가 아니라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세요? 이걸 먼저 물어봐요. 그 다음엔 자꾸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, 예를 들면 ADHD나 우울증 같은 게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.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먼저 딱 잡아주면 신기하게도 환자들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생기고, 그럼 체중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. 실제 사례가 있어요.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계속하던 한 여성분이 다이어트 상담을 받으러 오셨대요. 그런데 장 원장님이 진단해보니 이분의 진짜 문제는 ADHD랑 가벼운 우울증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그 치료부터 시작했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정말 놀라웠어요.
다이어트 약을 하나도 안 썼는데도 이분이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거야말로 진짜 마음을 치료하니까 몸이 저절로 따라온 완벽한 케이스죠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겠죠. 이 진료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. 그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바로 4천만 원. 이게 뭐냐면요. 병원에 있는 뇌파 검사기 딱 한 대 가격이에요.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. 솔직히 수입은요, 예전에 미용 클리닉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줄었어요. 게다가 병원이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런데도 이분은 지금처럼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 일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만족스럽다고 말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다 감수할 만큼 지금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장 원장님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이겁니다.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 생각, 그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이어트랑 장 원장님의 방법은요, 출발점부터가 완전 달라요. 보세요. 그냥 체중계 숫자만 쳐다보는 다이어트는요,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거나 실패하기 쉽죠. 그런데 목표를 살 빼기에서 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기로 딱 바꾸는 순간, 이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진짜 건강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. 요즘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약들 엄청 유행이잖아요. 여기에 대한 장 원장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이 약들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는 맞다고 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살 빼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식욕에 대한 통제력을 잠시 되찾게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이라는 거죠. 결국 이 약은 언젠간 끊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약이 없어도 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, 바로 그걸 기르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.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나는 지금 체중을 관리하고 있나? 아니면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있나? 어쩌면요, 우리가 원하는 진짜 변화의 시작점은 저 차가운 체중계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